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최근 발빠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였던 주거용 오피스텔마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버렸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전략을 그래서 바꾸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또한 언제 어떻게 정부의 규제에 속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부동산 투자는 결국 타이밍, 이 좋은 물건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박중영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중영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중동역 인근에 있는 새로 입주하고 있는 신중동 더 퍼스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의 개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 최소 6개 업체 이상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즉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출처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즉 약칭 산업직접법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의 구성을 한번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 즉 제조나 물류를 위한 드라이브인이 되는 호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섹션형 오피스는 원래 목적인 공장이 아닌 사무실 형태로 작게 잘라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가 있는데요. 지하에 있으면서 평당가가 저렴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는 업무지원시설이 있는데요. 이 업무지원시설에는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업종 제한은 없지만 대신 지식산업센터에 부여되는 여러가지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업무지원시설 사무실은 세무사, 변호사, 여행사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지칭하는 거고요. 업무지원시설 상가는 지상 1, 2층에 입주하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업무지원시설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택처럼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없어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중소기업 수준으로서 한번 입주하면은 이동도 많지 않고 꾸준히 월세가 입금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주택수에 미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어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근무 환경과 저렴한 관리비, 다양한 부대시설, 그리고 주차가 용이해서 큰 장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증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70-80%의 대출을 활용해서 자녀 명의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자녀 명의로 매입한 지식산업센터를 월세를 받으면서 임차를 하고 월세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매도를 하고 집을 매수할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 내용 중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매도 비용을 기재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의 또 다른 세제 혜택을 한번 알아보면, 취득세는 4.6%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4.6% 중에서 50%가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분양 후 실제로 입주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단 업무 지원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공장 용도라도 임대 목적은 제외가 되고요. 개인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해야 되며 업력 5년 이상이거나 과밀 억제권령 밖에 소재한 법인이 지산을 취득하여 입주 대상 업종에 맞는 업종으로 직접 5년간 사용할 경우에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몇 개를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많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규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신중동역 인근에 입주하게 되는 신중동 더 퍼스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중동역 역세권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소형평형을 활용한 다양한 평형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특화 지식산업센터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층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발코니도 제공이 되며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서울 인접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신중동 더 퍼스트의 설계 계열을 보면 대지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 177에 있고,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하 13층까지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8,786평이고 주차 대수는 법정이 84.28대이고 계획은 261대로 법정 대비해서 310%입니다. 그리고 층별 계열을 보면 지하 1층에는 공장, 주차장, 기계실이 있고 1층에는 공장,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2층에서부터 8층까지는 공장과 주차장이 있고 9층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층에서 13층에는 180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신중동 더 퍼스트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보면 신중동역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부천 공업지역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 신중동역으로부터 온세역까지 10분이면 도착을 하고 20분 안에 가산 디지털 단지도 도착을 할 수 있으며 고속터미널까지는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천 IC까지는 5분 거리에 있고 중동 IC까지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형 쇼핑몰들이 있는데, 먼저 신중동역 인근에는 롯데백화점이 있고 시청역 인근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있고 상동역 인근에는 세이브존과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다양한 개발 허재가 있는데요. 먼저 신중동역 다음 정거장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현재 7호선이 운행이 되고 있으며 대곡도사선이 공사 중이고, 그리고 GTX-B가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달에 GTX-D 노선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는 아주 드물게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신중동역 더 퍼스트 지식산업센터가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가까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대장 신도시가 위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동역 인근에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들은 부천 요기조기 TV나 네오비 동서남북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나 임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숙사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지요? 전화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배우 수요가 워낙 풍부해서 수익 창출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송소나무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